네, 안녕하세요. 임정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일본 수출 규제, 불매운동, 애국주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통하는 모나미, 신성통상 이런 종목들을 볼 건데요. 제가 이때 영상을 업로드를 한번 했었습니다. 연말에 강제징용과 관련한 배상 판결에서 자산 압류, 거기서 이제 공시송달로 인한 매각이 가능해졌다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일단은 모나미가 신고가를 찍고 나서 죽었잖아요. 거래량과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다 받고 얼추 가격 조정을 다 받은 상태에서 기다가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한번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캔들이 나온 거죠. 이슈가 나왔는데 세진 않다고 이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시하는 정도다. 근데 저는 안 샀습니다. 물론 이거 샀으면은 뭐 요만큼은 그래도 단기로 한번 먹고 다시 볼 수 있었을 텐데 아직 이때는 뭐 확신이 있던 때는 아니라서 오늘 내용도 뭔가 확실하게 뭔가 이때 뭔가 뭐 이런 게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데 일단은 저가를 깨고 나서 다시 이제 저가가 잡히는 그림이긴 해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 일본 자산압류 얘기가 그래도 아직 큼지막하게 이슈화가 되면서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여기서 실제로 압류까지 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최악으로 상황 가지 않기 위해 뭐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위안부 피해자 12명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원고 1인당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가 판결 무효를 주장한 가운데 법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자산 압류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가 이제 자산 압류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공시송달로 지난해 6월 인해서 국내 자산 강제 매각 절차에 돌입을 했고 배상을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강제 절차고 여기서 뭐 이때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는 뭐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금융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식의 뭔가 암시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테마가 또 단기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했는데 우리가 모나미를 매매를 했던 거는 그 이전에 지소미아에 대한 그 기간과 관련해서 일정이 지소미아 기간이 끝나는 주말에 끝나는 건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금요일엔가 종가 베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쵸. 예. 그래서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이렇게 저가 5%까지 빠지다가 상한가에 가고 찍고 종가 살짝 꼬리 달고 다음날 추가 급등해서 매도를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뭐 한 50% 정도 챙기고 하고 나서 이제 그 연장선상에 계속 있는 거예요. 연장선상에 계속 있는데 그 상황에서 뭐 수출 규제에 대한 그 일본의 입장 거기에서 지적질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다 니네가 고치라는 거 그래 고칠게 하고 갔는데 일본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도 하고 이러한 자산압류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 관련 종목들이 한 번 더 세게 좀 튀어줄 만한 그런 이슈가 그때 형성이 됐었는데 증시에 크게 반영이 되지 못하고 조용히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거래량이 죽고 기어갔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간 조정까지 가격 조정은 이때 거치고 기간 조정까지 거치고 나서 지수 영향으로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요런 캔들이 하나 나왔다는 거. 근데 아직까지 거래량이 크게 나온 것도 아니고 이 캔들로 인해서 이 추세가 나온 것까지는 좋은데 다시 여기를 돌파해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뭔가 그 이전 영상처럼 당장에 뭐가 확실하게 지금 모나미를 사야 되는 이유를 제가 열거하는 그런 영상은 아닙니다. 근데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기술적인 이 반등과 이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서 뭐 단기 스윙주로 매매는 할 수 있어요.
일단 그 매매를 하려면 기술적인 부분도 있어야 하지만 당연히 큼지막하게 챙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건덕지도 있어야겠죠. 그 건덕지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신년사에서 이런 유화 메시지라고 해서 외무성 간부는 또 협의보다 먼저 한국 측의 해결책 제시해야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얘네는 이전에 우리가 마무리를 짓기로 한 대로 가는데 니네가 이제 와서 계속 끌고 가니까 이거는 뭐 우리는 물러설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건데, 저희 방에서 저는 이제 설민석 그 강사분이 이제 이슈가 나와서 지금 조금 그렇지만 저희 방에 오늘 이 얘기 하면서 해주신 얘기가,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정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대로 가는 거다.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우리와의 이런 마찰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얘기에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지금 당장에 스가가 나가면서, 스가가 나가는 게 아니라 아베가 나가면서 스가가 이제 자리를 이제 남은 임기를 이게 채우는데, 총리 자리를 채우는데, 거기에서도 스가도 아베 정권의 그 뭐랄까 모토라고 해야 되나? 기본적인 그 의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서 뭔가 뒤집어질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과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찰이 이대로 계속 갈 텐데, 솔직히 지금 코로나가 워낙 떠들썩 하다 보니까 이 중간중간 이슈가 있었음에도 묻혔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면 자국 안에서 지금 코로나 전염병이 중요하지, 쌈박질해서 이 무역전쟁이라는 거는 누가 나중에 이득을 취하든 그걸 떠나서 당장의 손실은 양국에서 모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안 그래도 경제 피해가 큰데 나라끼리 이제 싸울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백신도 나오고, 근데 오늘 또 모더나 뭐 알레르기 나와서 뭐 잠깐 접종 중단 이슈도 뭐 나온 거를 제가 확인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전보단 낫고, 또 국내는 확진자 크게 늘었다가 다시 또 줄어가고 있는 추세기도 하고, 뭐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화 메시지를 뭐 이렇게 했다. 근데 일본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그래, 내가 양보할게, 우리나라가 양보할게, 이렇게 갈까요? 절대 아니죠. 일단 서민석 강사 얘기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 정권 그대로 계승받아서 가기 때문에 그 이전처럼 그대로 갈 거고, 우리 정권,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문제가 얼마나 심리적으로 큰 그 비중을 차지하는데, 거기서 안 그래도 최근에 윤석열 이슈 이후로 정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 일본과 관련해서 일본에 유리한 쪽으로, 일본에 양보를 하는 쪽으로 간다? 죽자는 거죠. 미친 짓이에요. 진짜 멍청한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은 또 마찰은 일으킬 거다라고 기본 전제를 일단 깔고 보는 거죠. 뭐 오늘 이런 독도 얘기도 있었죠. 외무상 독도는 일본 땅 망언, 이런 얘기도. 근데 이런 이슈들이 지금 당장의 시장에서 수급이 막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슈가 크게 불러와서 테마주가 급등을 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진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뭔가 막 시그널이라든지 뭐 며칠 안에 뭐 이번 달에 뭔가 일정 이벤트가 있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확실하게 제가 모나미를 지금 무조건 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진 않는 겁니다. 근데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추천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일단은 지수를 먼저 봅니다. 왜냐면 요것도 지수 영향으로 깨진 거예요. 그냥 횡보하다 지수로 인해서 깨졌어요. 근데 아직까지 오늘 뭐 지수가 이렇게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뭐
지금 당장의 포지션을 조정은 끝났다, 쇼핑하자, 종목 싹 매수하자 라고 뭔가 포지션을 딱 확정지을 만큼의 어떠한 그런 반등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그렇죠. 당장 내일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태고, 그렇지만 오늘 조정 자체가 간만에, 코스피는 이제 계속 장 내내 강세 유지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초에 저가를 찍고 나서 우상향하는 그 패턴, 랠리를 이어갈 때 패턴을 간만에 보여주고 있고 하니까, 일단 오늘도 오후까지 잘 유지가 쭉 된다면, 2시 이후까지도 유지가 잘 된다면 일단은 반등에도 어느 정도 기미는 잡아보, 가능성을 높게 그래도 평가를 해보는 거죠. 뭐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내일까지 확인을 하는 거고. 그래서 모나미 종목 자체는 일단은 시장 자체를 확인을 해줘야 된다. 시장을 보고 시장이 계속 약세 조정을 더 키운다면 얘도 이탈할 거다. 지금 얘가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차피 그냥 시장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시장을 1차적으로 봐야 돼요. 시장 방향. 시장 방향을 1차적으로 봐야죠. 두 번째는 이슈를 체크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슈긴 하지만, 뭔가 증시에서나 아니면 이슈 자체가 뉴스에서 뭔가 상위를 차지하고 검색어에 오르고 그럴 정도의 뭔가 떠들썩한 이슈로 커지진 않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더 꾸준하게 자세하게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나서 오늘 매수를 또 해볼 만한 이유는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이 기술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때와 동일합니다. 자, 일단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지수 영향으로 인해서 이탈을 보였어요. 지수 영향으로. 그리고 이제 배당 기준일 이후로 막 반등 나오고 할 때 얘도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지수 조정 받을 때 지난주부터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지수가 살아난다면 적어도 이 자리는 찾을 수 있다는 걸 여기서 한번 확인을 시켜준 겁니다. 맞죠? 이거 결과론적인 거니까 뭐 맞는 말이죠. 확인을 시켜줬어요. 이때 이슈, 지금 있는 이슈 계속 연장선상이라고도 했고, 그래서 또 한번 그냥 이슈 나오면은 괜히 이럴 때처럼 거래량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우상향이 꼬리 달았지만 이어지면서 지수 상승과 같이 반등이 이 자리까지 나왔다는 거. 여기까지만 지우고, 그래서 그래서 이 자리까지만 오더라도 지금 사면 10% 정도 돼요. 볼까요? 지금 자리에서 요 자리 찾으면 15%, 16% 되네요. 좀 저가 쪽으로 잡게 되면은, 저가로 잡게 되면 요 하단으로 잡아도 10% 이상입니다. 그쵸? 5,400원으로 잡고 해서 그 정도 10% 이상. 그러니까 지수만 받쳐준다면 기술적으로도 10%에 대한 기대감은 있고, 손절은 어떻게 될까요? 손절. 지수 영향으로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 횡보하던 구간 이탈을 하고 또 이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 지지를 뭐 이런 앞자리에서 잡아서 설정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지수가 빠지면 그냥 같이 빠지는 거니까 뭐 지지 잡을 필요도 없이 그냥 저가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저가가 얼마인지 보고 우리가 계산을 또 해봐요. 5,140원. 자, 5,400원. 5,400원, 5,140원, 마이너스 5%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원래 저희 방에 얘기를 하고 할 때는 한 5,300원대였는데 한번 쌌거든요. 12시 후반쯤에. 그때가 이제 5,350원, 5,330원 뭐 그쯤이었습니다. 그 정도 가격대를 잡는다면 마이너스 4% 정도 되겠죠. 마이너스 4, 5%가 혹여나 지수 영향으로 이탈을 하게 됐을 때 손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그 정도가 손절 라인이고 기대 수익률은 10%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기술적인 3번이고 여기서 이슈 2번까지 만약에 기간 조정까지 쭉 거쳐줬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슈까지 반영된다면 얘는 이슈 나오면 상한가 세게 20% 정도는 기본으로 쏘는 종목이다 보니까 쏘는 테마다 보니까 또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모나미를 이번 시장 단기 조정 이후 단기 조정이 오늘 마감 또는 뭐 내일까지 확인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면서 단기 수익주를 또 신규로 몇 개, 뭐 한두 개를 매수를 할 때 모나미를 한번 공략을 해볼까? 지수 안 받쳐주면 그냥 손절 치고 지수 받쳐주면은 이슈 없어도 요 자리는 채운다는 가정하에 10% 잡아놓고 이슈까지 터지면 요렇게 쏘는 거고 이 정도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 거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가지고 있진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벤트 전에 신규방이 만들어졌는데 신규방에선 제가 아직 종목 리딩을 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한다면은 모나미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뭐 그런 내용까지만 말씀드리고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